네, 환경보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환경보건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학 시간 때 제가 이제 조금 살짝 패스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무기록사 본다고 하는데 이 환경보건 챕터가 좀 빠져 있었거든요. 저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학문적 연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이게 원래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환경보건 좀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냐면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 갖고 환경 자체가 망가지면 결국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공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이제 몇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고 미국이라든지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로는 대기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간 적도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폐수와 관련돼서 공기와 폐수와 관련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 보건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해갖고 이런 거에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느끼거나 날씨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 하는 건데 기후에 3요소가 있어요. 기온, 기습, 기류. 요즘 좀 갑자기 이제 꽃샘추위라고 해갖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온도 당연히 중요하죠. 온도도 중요한데 습도도 중요해요. 여름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불쾌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온도가 높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습도 때문이에요. 동남아시아가 습도가 많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견디질 못해요. 밖에 거의 못 나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더 심하겠죠. 극지방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적도지방이나 적지방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은 그쪽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건지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우산만 갖고 다니면 양산만 갖고 다니면요 살아남을 만해요. 왜냐면 습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기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좀 날씨가 좀 덥고 습도가 좀 있더라도 만약에 바람이 좀 살짝 불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적 기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온, 기습, 기류는 기후의 3요소에서 항상 중요하게 나오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책 강연도 봤지만은 여러분들 강연 드리기도 했지만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일교차라는 게 있어요. 일교차는 뭐냐면은 하루 중 24시간 중 가장 더운 시간대가 있고 가장 추울 시간대가 있어요. 가장 추운 시간대는 아무래도 언제겠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겠죠. 30분 전. 그 다음에 가장 더울 때는 언제겠어요? 해가 뜨고 나서 대낮에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1시, 2시 그때가 가장 조금 더울 때예요. 보통 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교차를 쓴다면은 사막 같은 경우가 일교차가 제일 커요.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춥잖아요. 덜덜덜 떨 정도로 춥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온 게 일반 대륙 그리고 해양이에요. 이게 조금 제 해양성 기후라고 해서 물이 있으면 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좀 좁게 보게 되면 육지, 그 다음에 바다, 계곡 또 이렇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 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 계곡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렇게 돼요. 뭐 바다 가게 되면은 뭐 시원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더 타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으로 가는 게 가장 시원하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조절을 조금 해준다는 얘기죠. 잡아가는 거. 육지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산간지대 같은 데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배산임수해 갖고 뒤에는 산, 앞에는 강 하면은 최적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보고 하게 되면 나라별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대륙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대륙, 미국 대륙, 그 다음에 유럽 대륙, 호주 이런 쪽이 이제 좀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섬나라겠죠. 어느 나라일까? 섬나라. 대표적으로 일본, 그 다음에 영국. 제가 물어봐요. 이게 나라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호주는 섬나라입니까? 대륙입니까? 제가 이미 써버렸네요. 호주를 여기다가. 대륙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양성 기후의 정의는 뭐냐면 바다의 해양성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 섬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대륙이에요. 만약에 무조건 뭐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육지가
있으면은 이제 뭐 섬나라다. 그러면은 섬나라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을 대륙이냐 섬이냐 이렇게 나눠내는 것도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게 되면 뭐 산악기후라고 하죠. 산악기후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딜까요? 스위스죠. 거의 뭐 신이 내린 나라예요. 신이 내린 나라. 신이 내린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죠.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온도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온열 조건 중에 이게 있어요. 실내 적정 온도. 실내 적정. 뭐가 어떻게 될까요? 실내 적정. 여러분들 온도가 적당한 건 뭐냐면요.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이게 가장 적당한 게 거의 쾌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병실 같은 경우는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근데 이제 뭐 어떤 측에는 22도인 경우가 있는데 뭐 나중에 혹시나 어디 문제 나올 때 이거 갖다가 크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21도, 22도 어떤 게 정답인가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평소 온도보다 한 1, 2도, 2, 3도 정도 살짝 병실 온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병실 쓸게요. 왜냐면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몸에서 근육에서 온도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도와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온도를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습이라는 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기습 있잖아요. 기습은 평균 40에서 70%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존재하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적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40에서 70. 근데 이제 보건학적으로 40보다 떨어지게 되면 건조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소화기계 쪽으로 질병이 많이 걸리고 만약에 습도가 너무나 모자르다 그러면은 호흡기계로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 되게 되면 집에다가 습도계 이제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류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내린다면은 0.1m/s는 그냥 무풍이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무풍이라는 것은 전혀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100% 전혀 공기가 안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1초에 0.1m 이하로 움직인다. 그럼 무풍. 그 다음에 0.5m/s라 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요거는 불감 뭐냐면 공기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 다음에 1.0m/s다. 1초에 1m 정도 간다. 그러면은 쾌적 정도. 살다. 그래서 실내에 이제 보통 가정집에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거실에 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선풍기처럼 생긴 크게 뭐냐 공기를 살살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m/s 정도 움직이면 쾌적하기 때문에 살짝 움직여. 반대로 한 여름에 공기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부채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기가 살짝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는 뭐 산소, 이산화탄소 막 섞여 있는 거 있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연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공기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에서 나오고 내뱉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전역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꽃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이제 두는 경우인데 너무 많으면 또 곤란합니다. 식물이 밤에는 또 이제 일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 중에서 대표적인 군집독 있어요. 군집독. 그러면 이게 뭐냐? 사람이 좁은 방에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불쾌감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가끔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과거에 오래전에 죄수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데 차 안에다가 가둬놓고 혹시 탈출할까봐 창문도 좀 닫아놓고 한 50명 정도 집어넣었다고 해요. 좁게 집어넣었어요. 도착하니까 전부 다 사망했다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독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뭐 운동하다 요가 같은 거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할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아니 운동하러 왔으니까 땀 흘려야 된다고 나도 모르면서 그렇고 하면 군집독 걸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예의상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참아주세요. 안 들어갔어요 그 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수 해볼까요? 상수 하수할 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인성 감염병이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물을 먹어서 걸리는 병이죠. 그럼 결국은 대부분 소화기계죠. 여러분들 예전에 뭐 콜레라 역학 같은 거 우리 공부할 때 존스노 기억하시죠? 그래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유행성 간염 같은 경우는 수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미팅하고 다이아리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 감염이 되어 있고요. 이런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침전, 약품 침전을 한다든지 그 자연 침전한다는 방법을 해갖고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품 침전을 해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자연 침전을 시킵니다. 약품 침전하게 되면 장점이 빨리 해결이 돼요. 빨리. 이제 영국처럼 자연적으로 침전시키면은 그렇진 않겠죠. 빠르진 않겠죠. 대신 여기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여기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런 차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영국하고 미국을 대표적으로 이제 침전 방법을 많이 쓰고 하수 처리가 같은 방법은 결국 이제 버린다는 얘기인데 버릴 때 버리더라도 최대한 정화를 시켜서 버린다든지 정화를 시켜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비 처리, 본 처리, 그 다음에 온이 처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처리나 침사법이라든지 침전법은 이제 하수 처리를 할 때 일단 자연적으로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의 그 지저분한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방법인 것이고요. 본 처리는 이제 그 뭐 부패조를 쓴다든지 인위적으로 이제 가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온이 처리는요 이제 버리는 방법을 지금 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것도 폐기물도 이제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게 이렇게 분리수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련되면은 뭐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막 버리고 근데 저도 이게 습관을 좀 들이고는 있는데 뭐 하나 버리더라도 뭐 유리병에 종이 그거 다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에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 생활 쓰레기를 막 딴 데 공기관에다 가 버리고 하는 경우라서 막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가고 있습니다. 자, 5분 쉬고 이 제2장 그 다음에는 환경보건 이거 오탑니다. 환경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